식민지 시대 뉴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의 뉴욕은 원래 뉴암스테르담이었어요. 1600년대 초 네덜란드가 허드슨강 입구에 세운 무역기지였죠. 이때의 건축은 정말 소박했어요. 대부분 목재나 벽돌로 지은 단층 집들이었고 지붕은 가파른 경사로 비를 피하고 눈을 털어냈죠. 가장 큰 건물도 마을회관이나 교회 정도였고요. 그 후 1664년 영국이 이 도시를 접수하면서 이름이 뉴욕으로 바뀌어요. 건축 양식도 점차 영국식, 특히 조지안 양식으로 변하게 되죠. 조지안 양식은 벽돌벽에 대칭 창문, 중간에 둥근 아치가 있는 전형적인 식민지 양식이에요. 당시의 트리니티 교회가 대표적이죠. 건물은 대부분 12층 규모였고 상류층 일부만 유럽풍 대저택을 짓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기능성과 종교 중심의 생활 공간이었어요.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창문도 작아서 자연광을 최대한 아껴야 했죠. 이 시기의 뉴욕은 지금의 마천루, 도시와는 거리가 먼 아주 소박하고 작았던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의 뉴욕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마법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19세기 산업화와 장식의 시대. 이제 시간은 1800년대. 뉴욕은 말 그대로 폭풍 성장 중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건축에도 큰 변화가 생겨요. 기술 덕분에 주철 캐스트 아이언이라는 신소재가 건축에 쓰이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고요? 강철보다 싸고 장식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그야말로 화려한 건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주철 건축의 성지 바로 소호소호예요. 겉은 르네상스풍, 고딕풍, 그리스 신전 느낌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들을 조립한 거였죠. 그야말로 산업과 예술의 결합. 이 시대는 단순히 건물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도시가 북쪽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거리는 복잡해지고 건축은 더 높아지고 더 장식적으로 변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서 있는 트리니티 교회. 1846년에 재건된 이 건물은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상적이죠. 당시로선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 시기의 뉴욕 건축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되었어요. 장식은 곧 신분이었고 거리 전체가 마치 전시장이었죠. 20세기 초 마천루와 아르데코 시대. 1900년대 초 뉴욕은 단순한 항구 도시에서 하늘로 뻗는 도시로 변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술의 발달 때문이에요. 강철 구조, 엘리베이터, 전기 시스템이 가능해지면서 건물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죠. 이 시기 뉴욕의 가장 큰 상징? 바로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입니다. 1902년 완공된 플랫 아이언 빌딩은 삼각형 땅에 세워진 독특한 모습으로 당시 큰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설들. 1930년대 들어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불과 1, 2년 사이에 경쟁하듯 하늘을 찔러 올랐죠. 당시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때의 건축 양식은 아르데코 아트 데코예요. 반짝이는 금속 방식, 대칭적인 디자인, 기하학적인 성과 모티프가 특징이에요. 단순히 높은 것만이 아니라 예술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특히 크라이슬러 빌딩 꼭대기의 스테인리스 스틸 첨탑과 자동차 장식은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와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건물은 도시의 얼굴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행, 보험사,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부를 건축물로 과시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 건물들은 기능뿐 아니라 상징성과 아름다움까지 갖춘 도시의 아이콘이 되었죠. 뉴욕은 이 시기에 단지 미국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1950년, 1970년대 유리와 직선의 시대, 국제 양식의 전성기. 전쟁이 끝나고 세계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건축은 놀라운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전의 화려함, 아르데코의 장식을 모두 버리고 기능성과 간결함을 내세운 국제 양식 인터내셔널 스타일이 등장한 거예요. 이 시대 건물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유리와 직선.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바로 1958년 완공된 시그램 빌딩. 독일 출신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와 필립 존슨이 함께 설계한 이 건물은
유리 커튼월, 강철 프레임, 군더더기 없는 직선으로 현대 건축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건물 외관은 거의 장식이 없고 대신 내부 구조와 효율성에 집중해요. 레스 이즈 모 적을수록 더 많다는 모더니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죠. 이 스타일은 곧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UN 본부도 같은 흐름이에요. 수평과 수직의 단순한 조합으로 국제적 기구의 이상을 건축으로 표현했죠.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도시는 점점 비슷해졌고 건물들이 얼굴 없는 상자 같다는 비판도 받았죠. 화려함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온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건축은 기술과 질서의 상징이었고 뉴욕이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은 이제 단지 높은 도시가 아니라 현대적 사고가 반영된 도시가 된 거예요. 198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던과 다양성의 시대.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유리상자들, 사람들은 점점 그런 건물에 지쳐갔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죠. 왜 건축이 재미없어야 하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던 건축은 장식의 귀환 그리고 의미와 유머의 건축이었어요. 고대 신전의 기둥, 고딕 창문, 르네상스 아치 같은 과거의 건축 요소들을 과감히 끌어다 쓰되 재해석하고 뒤섞었죠. 대표적인 예가 AT&T 빌딩, 지금은 소니 타워라 불리는 이 건물은 맨 위에 거대한 치펜데일 가구처럼 보이는 장식이 있어요. 진지함은 그만 건축도 개성 있게 라는 선언 같죠. 그리고 기술의 발달도 건축을 한층 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컴퓨터 디자인, 신소재 덕분에 건물은 더 이상 직선일 필요가 없어졌고 형태는 더욱 유연해졌죠. 허스트 타워처럼 기존 건물 위에 친환경 고층부를 얹은 사례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뉴욕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 시기부터 친환경, 지속 가능성, 도시 맥락 같은 사회적 가치들도 건축에 깊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그 자체로 예술이면서도 사람과 도시의 삶에 책임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뉴욕은 이 시기를 거치며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건축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속 가능성과 도시 재생의 시대. 이제 뉴욕의 건축은 얼마나 높냐보다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건축은 환경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뉴욕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대표적인 예가 허드슨 야즈, 허드선 야즈. 과거 열차 차고지였던 땅 위에 친환경 고층 빌딩, 공원,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을 만들었어요.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심지어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까지 갖췄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도시 재생어번 리뉴얼이에요. 낡은 철로를 공원으로 바꾼 하이라인은 이제 뉴욕을 상징하는 산책 코스가 되었죠. 자연과 도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뉴욕의 건축은 더 이상 하나의 스타일로 설명되지 않아요. 곡선 유리로 휘어진 제아 하디드의 520W, 28th 모듈식으로 조립되는 주거 건물, 심지어 목재로 지은 고층 건물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건축은 이제 공간을 넘어서 환경을 살리고 도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설계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건축은 여전히 변화 중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도시의 하늘은 단지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미래를 품은 건축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